계속해서 SK텔레콤 핵심 경영진으로서 조직 전반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님을 모시고 AI 강국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요즘에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탁입니다.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정말 우리 소멸하고 있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지방 도시를 어떻게 살릴까의 관점을 아주 잘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좀 더 AI 생태계 발전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AI 강국을 위해서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벌써 이제 2분 남았네요. 2분, 2시까지. 최대한 좀 빨리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자리가 제목이 우리 지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이기 때문에 표와 같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문제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이유 다 잘 아시죠?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히 청년 측들이 지방을 다 이탈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구청장님 제일 힘든 게 세수 감소시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복지, 교육 문화는 차치하고 요즘 말하는 AI 가지고 뭔가 우리 구청장님이 뭔가 이 디지털 전환을 해서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네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다시 인구 더 빠지고 그럼 다시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런 지역 소멸 위기가 지금 다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방에 지역에 AI를 도입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름을 좀 줘봤는데요. AI는 사람과 기업을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AI가 발전된 들 상당히 사람과 기업들이 몰리는 게 왼쪽에 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AI는 도입이 되면 산업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 그다음에 서비스 혁신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국방에서 요즘에 많이 씁니다. 전시 상황에서 AI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정확한 이길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굳이 국방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라든가 일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동화에 따라서 업무 효율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AI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쓰는 보도자료들, 관공서에서 쓰는 보도자료들은 초안은 거의 다 AI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AI 제조업에 되면 제품 좋아질 거고 중요한 건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촉발된다. 이게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뭔가 좀 실용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 못 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 문화적 변화가 촉발된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AI가 지금 사회 전반에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AI 강국 그걸 가겠다고 3등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AI 생태계, AI 산업이 활발하기 위한 세 가지 생태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GPU 아시죠? GPU. 아까 오전에 말씀 많이 드렸던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지 이 위에 AI 모델, LLM, 챗GPT입니다. 그게 잘 개발이 될 거고 이런 LLM 모델이 잘 개발돼야지 AIX, 그러니까 제조나 우리 지금 상당히 제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제조업에 AI 옷을 입혀서 제조 AI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별 적용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한테 AI 서비스가 제공돼서 국민 생활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AIX라고 그러죠. AI 대전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생태계가
서로 공급과 수요를 창출해서 잘 돌아갔을 때, 그럴 때 AI 생태계가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AI 산업이 발전되고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게요, 선순환입니다. 인프라가 발전돼야지 모델이 발전되고 AX가 되는데 거꾸로 제조회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좀 더 좋은 LLM 모델 개발해 줘. 그래서 좋은 LLM 모델 개발해야 되는데 컴퓨터 더 사줘.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전력, 인재, 데이터. 이게 AI의 핵심 투입 요소입니다. 전력, 데이터, 인재가 꼭 있어야지 전반적인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 AI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입니다. 오전에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느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찬하면서도 계속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어봤자 한 30명, 많아봤자 50명 고용 창출되는데 이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지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려는 연구자들, 학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래서 AI R&D 활성화가 되는데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깝게 있다고 요즘에 다 선으로 연결될 텐데 가깝게 있다고 뭐가 좋냐? 물론 그렇습니다. 대신에 멀리 있으면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통신회사잖아요. 그럼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만큼에 대해서 뭐 전용회선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깝게 있다 보면 뭔가 그래도 옆에서 페이버 받을 게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주변에 그걸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연구진들, 스타트업들이 모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가면, 그래서 광주 동구 가면 뭔가 AI의 연구진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AI 데이터 센터를 주변으로 인구 유입까지 효과가 되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 AI R&D가 활성화된 지역에 제조, 울산 부울경 같이 그런 곳에 그런 지역 특화된 제조 산업 AX를 옷을 입히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또 기업이 잘 되고 또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AI R&D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AX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공 분야 행정 서비스에도 도입이 됩니다. 왜 제가 먼저 AX, 산업 AX가 된 다음에 공공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물론 R&D 해서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 행정 서비스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는 바로 쓰기가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업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AI, AX를 먼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좀 되면 그 다음에 공공 분야의 행정 서비스에 AI 도입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럼 AI 인프라는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혁신 기반 지역 내의 대학, 연구소가 함께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역시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것이 우수한 인재, 그다음에 유명한 스타트업, 선도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 일회성 투자에 끝나지 않고 이 자체에 새로운 수요와 비즈니스가 창출하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면 AI 생태계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으로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드렸던 AI R&D,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가 지으면 거기가 주변에 AI R&D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인재 유출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뭐 AI 인재가 수도권으로 가진 않겠죠, 물론. 하지만 거꾸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R&D 그 분위기가 확산되면 충분히 그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갈 유인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D가 활성화돼서 연구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내가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그러니까 머물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또 활발하게 예를 들어서 뭐 광주나 뭐 울산 뭐 이런데 확실하게 이런 연구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서울의 인재들도 내려갈 수도 있고 기업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한 서로 지역끼리 인재도 순환되면으로 해서 AI 인프라 기반의 R&D 활성화가 지역 인재 순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러면 이렇게 R&D도 잘 돼서 지역에 어떤 것이 도움되느냐, AX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제조업에 기반한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뭔지 다 아시죠? 생각하는 AI,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실제로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 대표적으로 다크 팩토리, 사람이 없는 공장, 피지컬 AI입니다. 공장. 그렇게 제조업에도 영향이 있고, 에너지도 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가 있고, 스마트 그리드 아시죠? 스마트 그리드 간단합니다. 뭐 AI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집에서 정말 그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고, 우리 AI 하면 제조업만 생각하는데요, 농업, 축산업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문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외국 가면 구글 같은 데 다 찾아서 다니시잖아요. 요즘 챗GPT한테 딱 넣으면 뭐 파리 스위스 가면 어디 좋아 쭉 일정 계획 호텔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아주 실현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가 주는 효용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그 사회적 현안, 지역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요즘에 웬만한 지자체들도 이걸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챗봇, 쉽게 말하면 상담.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있나요? 116 몇 번이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120, 하여튼 여러 부처, 여러 지자체들이 그 민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챗봇 핸드폰에서 그냥 물어보면 다 민원 다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냥 도시 인프라, 뭐 지능형 CCTV 통해서 정말 그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편의 제공할 수 있고요. 의료는 뭐 AI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로 대표되는 지능형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교통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대중교통의 노선을 최적화하는 것도 AI한테 돌리면 몇 번 버스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다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지역 그 AI를 통해서 지방의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서 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죠. 인프라를 구축하고 R&D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지역 특화된 산업 AIX를 하고 그 AI 기반의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AI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체장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메가 샌드박스입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하려면은 옛날에 같은 경우 무슨 산업 하나 하려면 그 한 가지 규제만 개선하거나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제는 AI는 한 개가 아닙니다. 전력도 풀어줘야 되죠, 데이터도 풀어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모은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메가 샌드박스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가 샌드박스를 해야지 우리 AI 생태계가 발전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지자체에서는
조금 뭐 기초자치자체도 중요하지만 신군 단위를 넘어서 광역 정도의 광역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지역 간에 연결되는 교통망이라든가 대학 네트워크, 그다음에 산업 벨트를 통해서 좀 큰 규모의 메가급 레벨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플랫폼을 좀 국가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 이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그다음에 입지, 우리 아까 울산시장님께서 항상 자랑하셨던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안심 구역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 이런 건 상당히 규제가 현재 법적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뭔가 지역에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책 제안 메가 샌드박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